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이 선택한 그 길, 그 최악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조국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다고 나오더군요. 그 조국의 배우자가 선임한 걸로 그렇게 뉴스에는 나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좀 한참 웃었습니다. 참, 저도 요새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랑 같은 부서에서, 혹은 같은 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라서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특히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요. 이인걸 변호사는 2017년 5월 이 정부 출범 시부터 2018년 12월 제가 폭로할 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초대 특감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네, 바로 저 김태우와 같은 방에서 근무했던 저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김앤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던 중에 특감반장으로 이렇게 왔던 그런 인물이죠. 제 폭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인걸은 제 폭로 때 특감반을 사직하고 나와가지고 현재 법무법인 다전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근히 내가 그 법무법인 홍보를 했네? 조국이 바로 그 이인걸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자기 부하 직원이었죠. 바로 밑에 직원이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이었고, 그 반부패 비서관 밑에서 있던 부서가 제가 있던 특별감찰반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인걸 변호사가 특감반장이었는데, 한솥밥 먹던 그런 사람끼리 의리있게 도와주는 모습 보기 좋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의 한 수인지 악수인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국이 왜 하필 이인걸이를 변호사로 선임했을까?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마음 편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좀 믿고 맡길 수가 있어서 그랬을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제가 우리 수석님 제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른다, 이런 결론이 제가 났습니다. 왜냐면요, 조국이 지금 어디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죠.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부장검사도 특수통이고. 그런데 이인걸은 뭐죠? 특수통 아닙니다. 바로 공안통이죠. 특수부에서 조사받으면, 특수부에 인맥이 있든지, 아니면 특수부에서 오래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을 변호인으로 써야 하는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공짜라 그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니까 공짜로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변호인 하면서 왔다 갔다 운전하고 기름값 쓰고 밥값 들고 후배들이나 선배 동료들한테 아쉬운 소리 좀 해야 하고, 그거 엄청 고생하는 거거든요. 심적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일이 큰 사건이니 사고를 수석님이 좀 크게 쳤습니까? 이거 이인걸 변호사한테 공짜일지라도 인간적으로 고마비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인걸이 그때 내 폭로 때 뉴스를 보니까 동부지검에서 소환 조사 받느라고 이 소갈머리가 좀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때도 고생 좀 했고 하니까 수석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현금도 많지 않습니까? 수십억. 아무튼 조 수석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고 믿지 못해서 직접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검찰 개혁을 좀 세게 하겠다 뭐 이랬던 것인데, 어쨌든 뭐 또 변호사는 검사 출신을 선임했네요. 근데 내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대놓고 얘기합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수석님, 왠지 아세요? 어쨌든 지금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안통을 써서 이런 악수를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인걸이는 공안통이라고요. 중수부에 잠깐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 특수통 정통 검사 같이 사건 하나를 자기가 주포같이 꽉 차고 가고 뭐 그런 특수부 검사로서 일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인걸보다는 중수부 선배잖아요. 제가 7년 있었는데. 오히려 중수부에서 기획 업무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수사도 조금 했겠죠. 이건 내가 이인걸이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인걸 같은 공안통들은 공안부에서 일을 잘했죠. 저는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 이인걸이 걸어왔던 수사 경력 자체가 공안통이에요. 거기서 일을 잘했다고요. 중수부는 마지막에 해체되기 전까지 그 중수부에서 잠깐 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인걸이는 뼛속까지 공안이에요. 지금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 검사들, 그 검사들 말이에요. 이인걸을 반가워할까요? 공안통 검사가 특수부의 변호인으로 왔는데 막 그렇게 반가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검사들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인걸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표 내고 나가서 청와대 가서 검찰개혁 전도사인 조국 밑에서 그 부역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제 추측입니다. 또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칼을 확실히 빼고 뭐 찌르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와 어쩔 수 없이 뭐 대척점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청와대 출신 변호사를 썼다? 이거 상식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국 선생님, 지금은 친청와대가 아닌 친검찰 출신 변호사를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정무감각 있잖아요. 그거 좀 아쉬워요. 수석님, 진짜 나처럼 진심으로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 나 말고 진짜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이인걸이 검찰에서 올린 실적을 한번 보라고요. 경력과 실적을 한번 보라고요. 2011년도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 2013년도에 법무부 위헌정당 해산 TF팀, 이거 통진당 해산시킨 거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대표지 않습니까? 그때 주포가 총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공안의 대부 정점식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내 고등학교 선배. 그 밑에서 충성했던 게 이인걸입니다. 그럼 실적을 좀 자세히 볼까요? 2011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서는 그 유명한 왕재산 사건, 그거 수사해서 5명을 간첩죄로 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2013년도에 아까 그 통진당 해산시킨 거였죠. 그때 뭐 브레인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박근혜 정부에서 날렸죠. 박통 때는 공안통이 약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중수부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었죠. 이거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렇죠. 알기도 잘 알고요. 더 있어요. 검찰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일할 때에는 좌파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국정농단 사건 있죠? 좌파 니들이 그렇게 씹어먹고 뜯어먹고 재탕 삼탕 써먹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에서 롯데 사건 알죠? K스포츠 재단 그 70억 출연할 때 그 총괄했던 소진세 있지 않습니까? 그 소진세가 검찰에 소환될 때 우리 이인걸이가 변호인으로서 입회를 했지 않습니까? 와, 이거 이쯤 되면 좌파 니들이 좋아하는 그 표현 있죠? 그 DNA, 예? DNA. 그게 나랑 똑같습니다. 김태우하고 이인걸이는 DNA가 똑같단 말이에요. 저는 특수통이라서 그렇지, 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청와대 특감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인걸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공안통이었다고요. 실적도 어마어마했고요. 조수석님, 나 같은 사람을 지금, 내가 만약 변호사라면 나 같은 사람을 변호인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이인걸을 내가 맨날 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아,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보세요. 이인걸이가 조국 당신 편을 들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살 길 궁리하겠죠. 이건 뭐 저의 뇌피셜, 저의 순수한 상상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민간인 사찰 있죠. 그리고 불법 정치 사찰. 그 중에서도 백원우 비서관이 이첩시키라고 그 이인걸한테 시켰던 거, 그것도 딱 떨어지는 불법이에요. 이첩한 거 자체가 문제 있죠. 응? 김무성, 김기춘 이런 사람 등장하는 그 해운업체 관련 첩보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 사찰인데 그걸 왜 경찰에다가 조사하라고 시켰어요. 실제 그 사건 참고인들 여러 명 불러서 조사했더만, 뭐 무혐의든 혐의가 있다고 내렸든 조사를 했어요. 그거 이인걸이가 내가 혼자 자발적으로 이첩시켰다고 혼자 뒤집어 쓸 것 같습니까? 그 형량 센데? 구속감이잖아요, 그거.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시켰다고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수석님, 진짜 걱정돼서 내가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혹시 공짜라서 선임하는 거라면은 이번에 돈 좀 쓰세요. 현금도 수십억 있는데. 근데 사실 공짜가 없어요. 공짜는 김태우 TV 구독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수석님, 지금 이 수사 방어하는 거,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딸내미 장학금 받은 거 있죠? 그거 모아와도 변호사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따님이 장학금을 한두 푼 받았어요 말이죠. 얼추 변호사비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아무튼 이인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그 소식에 제가 깜짝 놀라서 걱정돼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수석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인걸은 한마디로 그 산호맹 있죠? 산호맹. 당신 어렸을 적에 그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산호맹. 이인걸은 그런 사람들 집어넣었던 딱 그런 일을 했던 검사였다고요. 무섭지 않아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정의의 검사 이인걸이 지금 조국을 위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인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배팅이죠. 만약 조국이 이 위기를 잘 넘어가서 법무부 장관이 딱 되어봐요. 뭔가 화끈하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선생님이 이번 수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